KTBC 우승팀 멤버이시자 커넥치 커피를 운영하고 계신 이일용 대표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저희 커넥트 커피는 지금 합정, 망원, 역촌 이렇게 3개 매장이 있고 일산에 로스팅 팩토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커피에 대한 모든 것 월간 커피 매거진의 커디터입니다. 오늘은 로스터들을 위한 로스팅 이야기 로스터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은 저희가 운영하는 대회 중 하나인 KTBC 우승팀 멤버이시자 커넥치 커피를 운영하고 계신 이일용 대표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커넥치 커피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는 합정, 망원, 역촌에서 매장을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현재 오늘 촬영 장소는 일산에 있는 이제 로스팅 팩토리까지 와서 정말 매장을 잘 운영하시는 분과 함께 이렇게 로스터 토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 로스터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또 업계에선 또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지만 그래도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대표님 소개와 커넥치 커피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커넥트 커피를 운영하고 있는 이일용입니다. 저희 커넥트 커피를 운영하면서 바리스타로도 활동하고 그리고 로스터로서도 활동하고 그리고 부캐로 유튜브 지존 커피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커넥트 커피는 지금 합정, 망원, 역촌 이렇게 3개 매장이 있고 일산에 로스팅 팩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로스팅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 네. 로스터로서 갖고 계신 또 직업적인 혹시 가치관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희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로스팅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매장에서도 원두를 판매하고 소비자한테 원두를 직접적으로도 소개하지만 또 다양한 거래처에 원두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파트너 카페 사장님들과의 약속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납기라던가 어떤 맛의 일관성이라던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양한 고객층을 위한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로스터로서의 가치관을 갖고 계신다고. 네, 맞습니다. 또 로스터 토크를 보시는 분들 중에 초보 로스터 분들도 계시는데 네. 대표님 같은 경우는 좀 초보자분들 아니면 이제 로스팅 막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공부 방법을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커피를 접했을 때 막연하게 맨땅에 헤딩하는 형태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요새는 뭐 다양한 자격증 과정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좋은 책들도 서적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도 여전히 서적을 사서 공부를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는데 일단은 먼저 좀 유명 로스터나 좀 업계에서 인지도가 있는 로스터분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파일을 따라해보는 것도 좋고 그리고 나서 좀 한 가지 생두를 좀 다양하게 볶아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어떤 로스팅 스킬을 발전시키고 내가 원하는 로스팅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프로파일을 구할 수 있다면 유명한 분들의 또 이제 잘 만들어진 프로파일을 연구를 해보고 네. 그게 아니라면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방식으로서의 로스팅을 좀 해보라는 말씀이십니다. 네, 어찌됐든 그런 프로파일이 설계되기까지의 어떤 고민들이 담겨 있을 테니까 그걸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볼 수 있다면 그거를 또 내가 내 걸로 잘 만들어서 제가 다른 로스팅을 할 때 반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저희 뒤에 있는 이제 이 로스터기들을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 로스팅 팩토리에서는 스트롱홀드 S7 프로 X랑 그리고 S9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네. 혹시 이 로스터기들의 약간 특장점이랑 혹시 선택하시게 된 이유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제 선택하게 된 이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주 상업적인 이유였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이 커넥트 커피를 도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안정적인 생산과 생산의 재현성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이 됐어요. 거기다가 좀 누가 하더라도 일관된 커피 로스팅이 필요했고 그래서 좀 그 재현 기능이 있고 그 재현이 되었을 때 그래도 안정적인 일관된 결과물이 좀 보이는 편차가 살짝 있을지라도 네. 그런 로스터기를 찾던 중에 스트롱홀드가 눈에 들어왔고 몇 번 시장 조사를 통해서 이 로스터기를 사면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처음부터 스트롱홀드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또 사전 질의서 사실 보내드렸을 때 말씀 주셨던 게 로스팅 과정 중에서는 1차 크랙 오기 전 단계에서 좀 많이 신경을 쓰신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그러면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로스팅을 할 때 좀 향미를 살리는 로스팅을 하는 경우가 있고 물론 거기에 또 적합한 생두가 있고요. 혹은 단맛이나 바디감에 초점을 둔 생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저는 이제 1차 크랙이 오는 시점을 조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요.
향미를 살려야 하는 로스팅, 그런 원두들을 볶을 때에는 대략 뭐 7분에서 8분 사이에 1차 크랙이 올 수 있도록 열을 조절하는 편이고, 그 외에 좀 더 단맛을 잡아야 하는 로스팅 같은 경우는 9분에서 10분 사이에 1차 크랙이 올 수 있도록 열을 조절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1차 크랙 전을 좀 더 신경 쓴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안에서 열 조절을 통해서 그 목표 온도에 그 시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네. 컨트롤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약간 단맛 좋은 커피는 아까 시간을 조금 더 늘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에 좀 더 네. 포인트를 줬을 때 예. 그거는 왜 시간을 더 늘리시는 거예요? 마이야르 구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가서 조금 더 단맛을 가져올 수 있을 수 있도록 로스팅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지금 사용하시는 로스터기 기준으로 네. 혹시 마이야르를 그러면 보통 몇 도 정도에서 시작된다고 보시나요? 일단 저희가 먼저 보는 건 내부 온도랑 그리고 표면 온도인데, 내부 온도에서 이제 저희가 140도 정도 구간이 되면은 약간 옐로우 단계로 변형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로스터기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 구간부터 이제 로스팅 1차 크랙 전까지 네. 구간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옐로우 구간 지나고 이제 마이야르 구간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산미라든지 향미를 더 중시하시면은 조금은 1차 크랙을 빨리 7분에서 9분대로 당기시는 거고, 네, 네. 그렇죠. 아예 처음부터 열을 주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어떤 열을 처음부터 세게 줘도 데미지를 적게 입는 그런 향미에 특화된 좀 하드빈 같은 경우는 네. 처음부터 열을 최대치로 줘서 접근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조금 단맛에 특화되어 있는 뭐 예를 들면 네. 브라질 내추럴 원두라던가 이런 원두들은 처음에는 좀 열을 천천히 줘서 안정적으로 열을 끌고 가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로스팅이 끝나고 나서 중요한 건 또 퀄리티 컨트롤이잖아요. 네.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건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모든 컵에 대해서 퀄리티 컨트롤 사실상 할 수 없는 환경이고요. 그냥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어떤 원두가 있어요. 데일리로 볶는 원두가 있고, 그 원두의 그날의 어떤 로스팅 컨디션을 먼저 체크를 합니다. 매일 볶는 그 원두의 어떤 아그트론을 먼저 체크를 해요. 그날 로스팅을 했는데 아그트론의 변화가 기존과 동일한 열량값을 줬을 때, 그리고 동일한 배출값으로 배출을 했을 때 큰 변화가 없는지, 분쇄하기 전, 분쇄 후 아그트론을 항상 기록을 해놓고, 그거에 변화가 생기면은 다른 원두에도 로스팅 프로파일에 문제가 있을 것임을 인지를 해서 아예 바꿔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커핑도 이제 당연히 하시겠지만 네. 기본으로 두고 있는 그 원두의 아그트론으로 많이 판단을 하신다는. 예, 일단 거의 저희는 그 공급용 원두를 많이 로스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데일리로 볶는 원두가 어떤 환경 요소에 의해서 동일한 로스팅을 진행했는데 다른 결과값이 나왔다면은 그거는 로스터가 빨리 캐치해서 다시 변화를 줘야 하고, 다른 프로파일도 다 한 번에 네. 바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아침에 첫 배치는 아그트론을 체크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나서 뭐 일반적으로 그런 공급용이 아니라 저희가 내부 소진이나 어떤 특별한 원두 그런 것들을 체크할 때는 아그트론보다는 사실 커핑을 하는 편이에요. 이제 처음에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작은 규모로 시작을 했지만 네.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팩토리까지 만드시고 이제 월 납품량도 꽤 이제 늘리실 정도로 많이 네. 납품처를 늘리셨는데, 원두 납품하시는 분들 사실 제일 처음 고민하시는 게 어떻게 하면 이 납품처 늘릴까이실 것 같거든요. 네. 혹시 대표님이 좀 그런 부분에서의 나름의 뭐 팁이라면 팁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근데 너무 기본적인 것들인데요. 네. 뭐 이런 것조차 제대로 안 되는 곳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제가 어떻게 해왔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저는 이제 그 고정거래처 100kg 월 공급하는 곳을 몇 군데를 이제 두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합쳐서 100kg였습니다. 그래서 합정에 쇼룸을 만들고 시작을 하고 이제 홍보 활동을 시작했는데, 홍보를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공신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좀 다양한 대회에 이제 원두를 출품해서 우리의 블렌드가 공신력이 있습니다를 좀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특별한 콩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실제로 공급하고 있는 콩으로 출품을 해서 수상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초창기 딱 1년이 안 되었을 때 호주랑 그리고 국내 이제 GCS에서 그 수상을 했고요. 물론 이제 밝은 타입의 원두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타입의 원두는 지금까지도 동일한 블렌드로 꾸준히 이어오고 있고, 그렇게 공신력을 먼저 쌓아서 우리 콩이 이만큼 공신력이 있으니 좀 사용해 주세요라고 계속 어필을 했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걸 마다하지 않았어요.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저희 커피를 좀 써보시길 원하시면은 현장에 방해되지 않게
테스트를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거래처가 되었을 때 됐다, 아싸 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계속해서 연락드리고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서 그 카페에서도 퀄리티 컨트롤이 될 수 있도록 정기 방문을 해왔습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저희가 1년에 4회 정도를 약속드리고 최대한 방문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저와 저희 팀장이 감당해야 할 파트너 카페가 또 감사하게도 많아졌고, 결과적으로 1년에 4번까지는 무리고 1년에 2번 정도는 사전에 이제 소통을 해서 방문을 하고 이제 커피 업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세팅 값이나 이런 것들은 가서 봐드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착실하게 파트너 카페와 관계를 유지하며 신규 거래처를 쌓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마지막 질문인데요. 매장에서 이제 대표로서 또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러고 있지만 오늘 자리 이제 로스터로 계시는데 앞으로 로스터로서의 계획도 저희는 정말 궁금하거든요. 일단 좀 저희 커넥츠 커피가 아직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와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거를 안정 궤도에 올리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실질적인 업무에서 많이 빠지더라도 이제 팀원들이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된다면 저는 그때는 저의 꿈을 펼치고 싶은데요. 로스터로서의 꿈도 있고 사실 바리스타로서의 꿈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터로서는 당연히 유명 로스팅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고 실력을 검증받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리스타로서도 제가 성취하고 싶은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이루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뭐 전주현 바리스타가 나온 그런 KMBC라던가 뭐 로스팅 대회는 KIC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저도 좀 더 제가 그 집중해서 연습을 할 수 있고 그런 환경이 되었을 때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 이제 3, 4년 안에는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로스터로서도 그리고 바리스타로서도 국가대표 대회에 나가서 네. 목표를 이뤄내시는 욕심이 많은 편이죠. 네. 꼭 네. 그 나중에 우승하셔서 네. 다시 뵙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예,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로스터 토크는 커넥츠 커피의 이일용 대표님과 함께 하였는데요. 로스터 토크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1부는 인터뷰, 2부는 이제 시연 영상으로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1부에서는 확실히 이제 매장에서 납품을 많이 하시고 로스터로서 경험이 많은 대표님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납품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되게 유익한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2부에서는 스트롱홀드를 활용한 시연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희 2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투비커피뉴. 오.